안녕하십니까. 이페스 코리아 이연물 안전관리법 전임교수 문옥섭입니다. 이번에 이제 찍기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제 전 과목 찍기 특강이 시행이 되는데, 사실은 찍기 특강 의뢰를 받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찍기 특강은 신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제가 2022년, 23년 찍기 특강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해서 업로드 시키고 있는데, 2년 동안은 적중률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해도 이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라든가 이렇게 핵심 요약이라든가 제가 강의를 할 때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다, 이런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올해 법이 5번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개정된 내용들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연물 안전관리법은 개정법 위주로 찍기 특강 문제를 만들어서 13문제 중에 한 5문제나 6문제 정도는 지금 개정법을 넣고, 그 다음에 다중 이용업소법은 이제 종전에 개정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나올 만한 부분들, 특히 자주 출제됐던 부분들은 이제 제가 나름 나오겠다 싶은 내용들을 선별해서 25문제를 출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연물 안전관리법 같은 경우는 법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와 연관돼서 또 같이 2024년 법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대고시에서 나온된 책 내용이 그 추록 부분으로 많이 제가 수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정해서 책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어려움 있는 과정에 저도 본의 아니게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강에 들어가 있는 2024년 이연물 안전관리법 령 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은 수험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25문제 준비한 거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이연물 제재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관한 건데, 건물 구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꼭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연물 제재소 위치구조 설비 기준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익히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문을 보면 벽, 기둥, 바닥보,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제로 해야 된다라고 맞는 지문이죠. 지붕은 폭발력이 2로 방출할 정도 가벼운 주음 불연제로로 덮어야 한다. 근데 가벼운 불연제로로 덮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지하층이 없도록 하는 건 맞는 지문이고, 그다음에 액체 이연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이연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지뷰 설비를 설치할 것이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맞히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해설 부분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을 해설 부분 1번부터 6번까지 잘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은 바로 유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 부분 보면 지하층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까 1번 지문에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계단은 불연제를 해야 되고, 지붕은 가벼운 불연제로로 덮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파란색 부분으로 음영을 넣어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외 규정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붕을 가벼운 불연제로로 덮어야 되는데, 지붕을 내야 구조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외 규정. 제2류 이연물이나 4류 이연물 중 인하점이 높은 사석유류 동식물이나, 그 다음에 산화성 액체, 자체는 불연성인 산화성 액체 같은 경우는 지붕을 내야 구조로 할 수 있는데, 2류 이연물 같은 거 분말 상태의 것이라든가 인화성 고체는 제한 2류 이연물 같은 경우는 지붕을 내야 구조로 할 수 있다. 이런 애 규정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입구와 비상구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을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올 5월 20일 날 개정이 됐죠. 갑종방화문, 울종방화문에서 60분 플러스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창 출입구에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망임 유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액체 유물은 아까 지문 4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위험을 안내가지만 제재소 등의 흡연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거 돼가지고 올 초에 이 부분이 신설이 됐죠. 이거는 이제 배경을 보면은 그 주유 취급소에서 담배를 물고 주유하는 장면들이 이 한분리에서 좀 이슈화되면서 법제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구든지 제재소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맞는 지문이죠. 틀린 지문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재소 등이 금원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이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재소 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게 틀린 지문인데 이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아니고 시장 권한입니다. 시도지사의 권한이 해당된다. 이임 규정에 따라 물론 이임되고 있지만 법령상은 시도지사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흡연장소 지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개정되면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보면 이제 법 19조 2항이 2024년 1월 30일 날 신설이 되면서 7월 31일 날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제재소 등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러한 경우 위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래서 개별 기준으로 보면 1차 위반하면 25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그다음에 금연구를 안내는 표지를 해야 되고 아까 2번 지문에 시도지사는 제재소 관계인이 금연구를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권한이 아니죠. 시도지사의 권한에 해당되고 근데 시정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이거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같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하는데 개별 규정은 1차, 2차, 3차 250, 400, 500만 원을 과태료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흡연장소 지정 기준 방법 그 다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해서 이게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그 신설된 내용을 보면 이제 시행령 18조 2가 흡연장소의 지정 기준 등이 2024년 7월 23일 날 신설되고 그 며칠 안 있다 7월 31일 날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록 부분에 그 지정 기준을 예고하고 좀 다르게끔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1번 각호 1번이나 2번 흡연 장소는 폭발 위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흡연 장소는 5개로 지정할 것 됐죠. 5개로 지정할 것 됐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 내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무조건 흡연 장소는 5개에 무조건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문을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단서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물 내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흡연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방법에 따른 예방 조치를 하게 돼 있죠. 그 예방 조치나 흡연 구역은 구획된 실내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가연성 전기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는 흡대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 설비를 갖출 것 됐고, 그 다음에 소형 수동식 수화기
한 개 이상을 비치하는데 무조건 소용소하기만 하느냐, 이에 준하는 소화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 고시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금연구역 표시에 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게 별표사에 이연물 제재소 후 이치구조 설비 기준에서 3호에 그 표지 게시판 부분에 3호 라인에 제재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강목구 기준에 따라 해당 제재소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7월 30일 날 신설되고, 그다음에 7월 31일 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알리는 표지를 해야 되는데 또 단서가 예고하고 다르게 좀 공포가 됐죠. 그래서 단서 규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제재소에 출입하는 사람이 특정인에 한정되고 해당 제재소 등에 포함되는 사업자가 전체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경우는 해당 주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금연구역 표지를 어떻게 할 건가?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표지 게시판에 위험물이라는 것을 게시한 게시판, 방화에 필요한 게시판, 그 다음에 뭐 주의사항 게시판은 치수가 있었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표지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보통 이제 담배 그려놓고 이렇게 돼 있죠. 담배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금연구역을 알리는 그림, 문자, 그 다음에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할 거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또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거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금수성 물질과는 청색 바탕에 백색 글자, 그 다음에 하기주의나 하기 언금 같은 경우는 적색 바탕에 백색 글자로 하게끔 되어 있죠. 이런 규정이 없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거 하고 헷갈리지 말으셔야 된다. 이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 화학 소방차에게 갖춰야 하는 소화 능력 설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이것도 이제 그동안 한 10년 동안 8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8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잘 익혀놓으시고 계속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준으로 옳지 않는 거 했는데 4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죠. 이산화탄소 탱크 가압용 가스 설비를 비치할 거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자체 압으로 소화약재를 방출하기 때문에 가압용기 설비는 해당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분당, 방사능력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23에 보면 화학 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 능력 및 설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수용액 방사차 같은 경우는 포수용액의 방사 능력이 내분 2000리터 이상. 그 다음에 물론 당연히 소화약 탱크나 소화약의 혼합 장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소화약제는 10만 리터, 100만 리터가 아닙니다. 10만 리터 이상 포수용을 방사할 수 있는 약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거 됐고, 분말 방사차는 매초 35kg 이상일 거, 방사 능력은. 그 다음에 소화약제랑 있죠. 소화약제랑은 1400. 그 다음에 할로젠 화합물 방사차 같은 경우에는 매초 40.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매초 40 방사 능력의 할로젠 화합물 방사차 같은 경우는 소화약제량이 1000,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3000.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화 능력이 2분할해서 소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따지면 2분할로 할로겐 화합물이 소화 능력이 제일 좋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할로겐암은 1, 분말 소화선비는 1.4,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소화선비는 3. 그래서 이 중간에 1.5가 되면 좋은데 1.4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화약제량은 소화 능력이 좋으면 소화약제량이 적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면 더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4번 이염물 안전관리법상 이염물 및 지정수량에서 중량 %로 이염물을 구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은 것만 고르시오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염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이염물과 지정수량 부분이 있었죠.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이염물에 대한 정의와 이염물에 대한 구분들이 계속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분, 금속분, 알코올류, 가산화수소, 질산항, 가염소산 중에 여기에 중량 %로 하지 않고 비중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었죠? 질산 해당되죠. 질산은 비중이 1.49 이상인 경우 이염물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가염소산은 인류 이염물이죠. 육류 이염물이죠. 육류 이염물 중에 가염소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중이라든가 용량으로 이염물을 구분한 것 자체가 이염물에 해당되죠. 그러면 여기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설을 쭉 보면은 이염물 구분에서 황 같은 경우는 순도가 60 중량 %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철분 같은 경우는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미터 표준철을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한다 했으니까 이상인 경우는 이염물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금속분 같은 경우는 알카리 금속, 알카리 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 분말로 금속분, 니켈분 50 마이크로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한다 했으니까 50 중량 % 이상인 경우는 이염물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것도 중량 %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 같은 경우는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수가 1개 내지 3개 포화 일가 알코올 함유량이 60 중량 %, 60% 이상인 수용액을 알코올류로 정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육류 이염물 중에 가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 중량 % 이상인 것. 그 다음에 질산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1.49 이상인 것 했죠. 그래서 과가질해서 육류 이염물은 가산화수소, 가염소산, 질산으로 됐죠. 근데 가염소산은 염소산 자체가 이염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소환아이도 등급 1에 해당하는 옥내 저장소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염물 및 최대 수량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호의 단소 규정은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염물 안전관리법 별표 17에 보면 이제 이염물에 관련된 소화시설 경보시설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소환아이도 등급 1에 해당되는 옥내 저장소 기준이 있죠. 그래서 지정수량이 50배 이상인 것,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했는데 여기서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처마의 높이가 6m 이상인 단층 건물의 것, 옥내 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환아이도 등급 1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에 그동안은 출제가 안 됐지만 나올 가능성이 많다. 해마다 소화시설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뭐 다른 기준들,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들은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마 소환아이도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한 번쯤은 나오지 않겠냐 싶어서 이제 발췌를 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에 보면 소환아이드 등급 1에 해당하는 옥내 저장소, 그다음에 소환아이드 등급 1에 해당되는 제재소도 있었고 소환아이드 등급 1에 해당되는 오개탱크 저장소도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과 또 같이 구분해서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150배 이상인 거,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점화 높이가 6m 이상 단층 건물의 것,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 이 기준,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소환아이드 등급, 제가 표로 핵심 요약이라든가 기본 이론을 할 때 표로 정리를 해드렸죠. 그러니까 오개탱크 저장소, 제재소 관련된 소환아이드 등급 구분을 해놓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이연물 주유취급소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성 유효한 유리로 부착할 수 있는데 부착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돼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그동안 2017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이제는 좀 나오지 않겠냐 해서 직기특강에 문제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했는데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있는데 10분의 2죠. 이게 답이 바로 나오네요. 틀린 지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옳은 지문이고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해설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숙지를 해야 한다. 네, 유리를 부착한 위치는 주입구 고정수술 설비 및 고정실 구뷰 설비로부터 4m 이상 이격할 것 했고 주유설비의 집안면으로부터 70cm를 초과한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되었고 70cm 초과 부분은 그 차량의 높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유리하고 벽하고 주유를 한다든가 해서 뭐 급발진도 있잖아요. 부딪히면은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방화 벽으로 설치했다면은 좀 안전성이 더 있죠.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더 그 아래까지면 바로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은 70cm를 초과한 부분에 한해서만 유리를 설치하게 되었고 하나의 유리판의 길이는 가로 길이는 2m 이내로 할 것 됐고 4번 같은 경우는 뭐 경고안이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우 구조는 접합 유리로 하되 그 비차열 30분 이상으로 방화 성능이 인정될 것 됐고 그 다음에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 담 또는 벽 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돼가지고 이 선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6가지가 딱 돼 있죠. 그래서 뭐 숫자를 바꾼다든가 해서 충분히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보시고 그다음에 7번 이연물 안전관리법상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직접 이연물을 자동차의 연료등기에 주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저장치구로 옳지 않는 거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연물 안전관리법 별표 18에 보면 저장 취급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 탱크 저장소로서는 그 덤프 트럭이나 콘크리트 믹서 트럭 외에는 공사 현장에 외에는 연료 탱크에 직접 주유하지 못하게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강원도 산불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청에서 어떤 큰 재난이 발생할 때 국가 동원령에 의해서 소방청과 직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탱크로 주유를 못하니까 현장 활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40동 이상을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난 발생 장소에서 주입설비 부착한 이동적으로서 소방장비관리법에 의한 소방자동차 연료탱크에 인하철이 40도 이상의 이연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주입이 가능하고 재난 발생한 장소에서 주입설비를 부착한 이동탱크 저선으로 긴급구조 지원기가 소속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하점 40도 이상을 주입하는 경우 가능하죠. 1, 2, 3번은 가능한데 여기에 이제 그 밖에 재난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인하점 40도 이상의 이연물을 주입하는 경우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여기서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아니고 소방대장 물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도 소방대장은 될 수가 있죠. 근데 법률상 소방본부장 소장이 아니고 긴급구조 지원기관 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문을 조금 바꿔서 내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해설을 보면 이동차량 때부터 직접 위험물을 자동차가 열렸던 게 주입할 수 있는 기준 해가지고 2024년 5월 20일 날 개정이 됐죠. 그래서 1번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2번도 설명을 드렸고 3번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 부분이 틀렸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로 차량이 운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하점이 40도 이상인 경우만 이온물을 주입할 수 있지 휘발유 같은 경우는 주입이 안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같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재소 또는 일반 취급소 이치구조 설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는 거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마다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온물 여러분들이 이제 장시험이나 위시험에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기본서나 핵심 요약에 암기 편하게끔 엑셀로 필터링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죠. 그 부분을 해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이온물 취급된 그 노즐 매너를 신설하는 경우 했는데 여기서 노즐 매너로 지름이 250mm를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맞는 지문이죠. 처리연 후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기를 설비를 하는 것을 신설한 경우 그 다음에 제재소 또는 일반 취급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펌프 설비 또는 일일 취급량이 주정수량 5분의 1 미만의 설비를 증설하는 경우 했는데 이게 이제 5월 20일에 또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변경허가 부분은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서 변경허가 내용은 제가 이제 필터링해서 이렇게 했죠. 이전 위치 구조 설비에 관련돼서 제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부분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5월 20일 날 이온물의 제재소죠. 제재소에는 이온물 제재설비, 취급설비를 증설하는 경우에 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여기에 펌프 설비, 일일 취급량이 지정수량 5분의 1 미만인 설비를 증설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1류 이온물 및 지정수량 후 연결이 옳은 거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온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이온물 및 지정수량이 전체 문제의 30-4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표에 응용해서 시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용어들이 바뀌었죠. 브롬산 염류가 브로민산 염류, 아이오딘산 염류가 요오드산 염류가 아이오딘산 염류 이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1류 이온물이나 5류 이온물이 이런 식으로 가볍게 맞추라는 문제로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로민산 염류나 아이오딘산 염류는 300kg죠. 그 다음에 과다, 브라질 과다로 해서 가망가닌산염류나 다이크로문산 염류는 지정수량이 1000kg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니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여러 가지 섞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류 이온물의 해설을 보면 이온물 지정수량에서 아염, 과무, 브라질, 과다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암기팀은 아염, 과무, 브라질, 과다 해서 지정수량 50kg, 300kg, 1000kg로 외우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무력으로 정하는 8가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니 암기를 해야 시험 문제 가서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해야 시간도 절약되고 또 시간이 절약이 돼야 이게
다른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연물 제설동 후 5개 이연물 취급 탱크를 다음같이 설치하고 하나후 방위제를 설치한 경우 방위제 용량으로 오른 거 돼가지고 이 부분의 문제들이 자주 이제 한참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이 용량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또 출제되지 않겠냐 싶어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연물 방위제 용량 중에 제재소에는 5개 취급 탱크가 있고 5개 취급 탱크가 있죠. 그래서 5개 취급 탱크 같은 경우는 여러 기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탱크의 50%에 나머지 합판 용량의 10%로 되어 있죠. 그래서 최대 탱크의 50%니까 이것의 6만 리터의 50%는 3만이죠. 그러면 나머지 탱크 용량의 30%니까, 10%니까 3만에 3천이죠. 그러면 두 개 합하면 3만 3천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제재소에는 방위제나 방위제 턱 용량을 구하는 식이 있는데 5개 탱크 저장소와 제재소 기준을 여러분이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5개 탱크 저장소는 인화성 액체 이온물은 110% 이상, 비인화성 액체 이온물은 100% 이상, 그 다음에 2기 이상인 경우에는 인화성 액체는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비인화성 액체 이온물은 최대 탱크 용량의 100% 이상, 요거까지 같이 겸해서 암기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면 5개 탱크인지 제재소인지 정확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게 5개 취급된 건지 5개 탱크인지 헷갈려서 5개 취급 탱크 부분을 5개 탱크 저장소의 용량 110%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다음은 제재소 위치구조 설비 중 배관에 관한 기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이것도 법이 5월 20일 날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연물 제재소 내에 이연물 취급하는 배관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압력으로 내압시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그 밖의 이상이 없는 곳으로 해야 된다.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최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 그 다음에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1배 이상, 요걸 서로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시험도 내압시험이 있고 수압시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지문을 선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순간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문제를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연물 제재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서 10번의 배관 기준에 대한 이용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그동안은 상용 압력의 1.5배 이상으로만 내압시험을 해서 누설 그 밖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내압시험이 불연성 액체를 이용하냐 불연성 기체를 이용하느냐 해서 구분해서 이 시험 용량이 바뀌었다, 시험 방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연물 안전관리협상 안전관리 대행기관이 휴업, 재개업 신고를 연간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이것도 법이 개정됐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 별표 2에 행정처분에서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5월 20일 날 바뀌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연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변경 신고와 관련해서만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변경 신고와 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하고 구분을 좀 해서 해놨거든요.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도 따로따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는 경고 또는 업무정지 30일 1차,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 취소로 받겠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플러스로에서 시행규칙 안전관리 대행기간 지정이 5항 같은 경우는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에 있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에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소방청장에 제출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여기에 같이 묶여서 휴업, 재개업, 폐업도 같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6항이 신설이 됐죠. 안전관리 대행기간에 휴업, 재개업,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 휴업, 재개업, 폐업하려는 날 1일 전까지, 종전에는 14일 전까지 신고하게 됐죠. 그래서 폐업 신고서에 안전관리 대행 지정 신고서를 소방청장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6항이 신설이 되고 기존에 6항에 있는 거는 7항으로 옮겨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에 14일에서 요거는 휴폐업 같은 경우는 1일로 받겠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13번 이업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또는 단어가 바르게 연결된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행평가제도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행평가제도가 생기면서 거기에 따른 평가 내용이 달라졌죠. 그래서 그 평가가 3가지가 있는데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시행규칙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규정을 최초로 제출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연도에 실시한다. 3년이고 그 다음에 최초평가 직전 정기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를 한다. 그 다음에 다만 수시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수시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이것도 4년마다 실시를 한다. 수시평가 같은 경우는 위험물, 누출,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소방청장이 제재소등 후 관계인 또는 종업원 의 예방 준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해서 답은 3년, 4년, 4년,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가로놓기로 문제가 출제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법이 개정되면서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와 관련해서 7월 2일 날 신설이 됐죠. 그래서 2024년 7월 4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 내용이 시행규칙 63조에 2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1항의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에 대한 최초 정기 수시평가로 드나들고 그 밑에 소방청장은 서면 점검, 현장 검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다음 법령 개정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겸해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행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 내용들이 선지에 넣어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하고 특히 이제 제일 아래 칸에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 부분이 또 7월 1일 개정되면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할 제재소 중에 최대 수량의 합의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인 제재소 등만 예방규정 이행 실태 평가 대상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단답형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방규정 평가의 권한은 누가 하냐? 소방청장이 하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하는 게 아니죠. 이런 내용들도 개별적으로 지역적인 문제로도 출제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14번 이거는 다중이용업소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중이용업소법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바로바로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의 위치가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영업장의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계되는 비상구를 설치한 경우 설치 기준에서 발코니의 규격은 이것도 이제 올해 개정이 됐죠. 그동안 4층 이하로 했는데 그 비상구 위치가 2층 이상이라는 부분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부분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하나중 부분이 들어갔죠, 그동안.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하나중 5kN, 제곱미터당 5kN 이상, 그 다음에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면적은 112라고 그랬죠. 1.12 이상, 난간의 높이는 100cm 이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숫자를 약간 섞어서 해놓으면 순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이것도 이제 올해 개정이 됐었죠. 하나중하고. 그 다음에 2층 이상, 4층 이하 부분이 명확히 발코니 설치 대상이 4층 이하인데 1층은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규정을, 기산점을 2층 이상, 4층 이하로 개정이 됐죠. 오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은 안전관리구습소 공포 절차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해가지고, 안전관리구습소 인정 예조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구습소 인정 예고 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구습소 예정 공고를 20일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년마다 해야 된다라고 규정해서 가로놓기로 맞추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내봤고요. 그 다음에 다중영업주는 다중영업소 하재, 영업장 시설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소방본부장, 소방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게 되어 있죠. 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벌칙으로 맞는 것, 행정처분으로 맞는 것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에서 개별 기준이 200만 원이라고 단정을 해버렸죠. 그래서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내용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아예 단정을 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중업소에 이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다. 개별 기준에 보면 안전사고 보고 즉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재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중업체에 그 계약의 종료일에 75일 전부터 35일 전까지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외사항이 아닌 거 해서 그게 세 가지가 있었죠.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의 계약인 경우, 다중영업자가 자기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다중영업소가 다른 보험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통보를 안 해도 되는데 3번 같은 경우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죠. 다중영업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해서 요거는 다른 규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표로 정리를 해서 보험 체결 사실을 통지해야 될 경우하고 보험 만료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아까 지금 선지의 3개 항목 같은 경우는 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유가 다중업소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해지 사유와 해당이 되죠.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고, 18번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다중업소의 하재 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보기에서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자, 다중업소 상호 및 주소는 공개할 수 있죠. 2번은 얼른 보면 맞는 지문이 같지만 소방시설 등이 아니고 안전시설 등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공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재 위험 평가 대행자 현황, 안전시설 등의 정기점검 결과 이거는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해당되고, 하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이지 미가입 현황은 아니죠. 그래서 가담아 해당된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하재 안전조사 결과 공개해가지고 그 공개 항목이 있죠.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안전실태나 정기점검 결과 하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현황까지 하면은 결국에 6개죠. 그러면 6개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해야만이 방금과 같은 박스형 문제를 금방 맞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같이 암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9번 다중협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안전관리 우습소 공표와 갱신격포 사항은 같다.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영업을 5개 시설 5개 장소에 하는 경우 그 영업은 다중협소에 제외한다 해서 영하 5개 자동차 영하 상영관 같은 경우는 다중협소 제외하고 있죠. 그래서 법이 최근 들어 개정이 됐죠. 그다음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안전조사 결과 화재배상 책임보호 가입률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었고, 화재 위험성 평가 결과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때 고려할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이건 고려할 사항이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차등 적용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주 6가지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박스형 문제가 됐든 그냥 단답형이 됐든 이렇게 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차등 적용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고려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거죠. 20번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정과 미리 협의를 거쳐 화재 위험성 평가와 화재 안전 등급이 D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되거나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건 이제 소술로 이렇게 풀어놨지만 이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에 생긴 방탈출 카페와 키즈 카페와 만화 카페에 해당이 되는데 안마시술소는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영업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쭉 보면 정리를 해보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해가지고 전화방어, 하상 대항하바, 그다음에 수면방어, 콜라텍업, 방찰돌 카페어, 키즈 카페어, 만화 카페어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화방업, 화상대항업, 수면방어, 콜라텍업은 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행정안전부로 정하는 전체적인 업에 해당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용어들도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1번 다음 복에서 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몇 개인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행강제금 제도가 2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부과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었죠. 그 기준들에 대해서 6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모두 몇 개인가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답은 2개가 되겠죠. 2개. 4번하고 4번하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000만 원이죠. 다번과 라번은 1000만 원, 경미사항은 200만 원. 그다음에 이거는 600만 원, 이거는 1000만 원, 이거는 600만 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마 2개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문제도 경련으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중영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다중영업주와 교육대상 조고번호 수시교육 일정으로 옳은 거 돼가지고 안전교육이 이제 정기교육, 수시교육, 신규교육, 수시교육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수시교육 같은 거는 법령 위반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히 공부를 하면 처분한 날을 기준으로 하나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2번, 4번 닫고야 순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된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안전교육 종료 시기로 보면 신규교육, 수시교육, 보수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 이 표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특히 수시교육에 해당되는 법령 위반 사항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수시교육에 해당되는 법령 위반 사항을 모두 고르시오.
수시교육에 해당되는 사항, 법령 위반 내용이 아닌 것 해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이 전체적으로 이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른 비상구 등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에서 만화카페업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합계가 50제곱 미만인 경우 만화카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피난 안내도를 할 수 없고 비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피난철개에 설치된 영업장에 사용하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이제 단소 쭉 대서 이를 설치 않을 수 있다. 영업장 내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도 출입구 비상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피난 안내도를 비치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요즘에 이제 그 시행규칙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 기준에서 외의 조항들을 발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해한데 여기에 만화카페업 같은 경우는 피난 안내도 제외가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하인 경우는 기산점이 50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번 다중이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집행계획 수립 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로 하며 그 수립 대상은 다중이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맞는 지문이죠. 소방청량은 5년마다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된다 하고 대충 공부한 사람 같으면 그냥 맞는 지문 같죠. 네, 연도별 안전관리 연도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5년이 아니죠. 매년 들어가야죠. 매년 해야죠. 틀린 지문이 되었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문구 하나하나를 조금 체킹을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날짜 기준도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연도도 좀 정리를 하시고 해서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문제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 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에서 다중이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이 있는 소방공무원 해가지고 그 안전교육 강사 기준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소방공무원만에 해당되는 것은 소방이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이 가능하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이런 걸 이제 맞추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방안전에 필요한 교육 인력 중 강사의 자격 요건 해가지고 이거를 지문에 섞어서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옳은 것, 틀린 것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별도로 또 출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기 특강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소방법령 3 25문제를 풀어봤고 좀 나올 만한 문제들을 발췌를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사실 새로 법령 개정된 게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개연성이 있는데 그 한두 문제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문제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사관에서는 여러분 합격을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의 수험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